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진보신당 당원 여러분, 저는 청년이자 엄마이자 그리고 노동자 민중을 대변하는 진보신당 대변인 박은지입니다. 오늘은 대변인 박은지가 아니라 비례대표 7번으로서 여러분들의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30대 초반인데 아이가 벌써 7살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너 사고 쳐서 결혼했지? 이제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그렇진 않고요. 이제 남편하고 처음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동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동거를 하다 보니까 여성으로서의 제가 이제 더 가족들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더 감춰야 될 것이, 이제 거짓말을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냥 지금하고 똑같이 살되 결혼식만 올리고, 그리고 주변의 사회적 관계로 결혼한 관계로 부부관계로 인정만 받자, 그렇게 해서 결혼을 이른 나이에 25이라는 이른 나이에 하게 됐고요. 원래 사실 아이는 낳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요즘 뭐 젊은 부부들이 다들 그런 것처럼 낳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또 부부생활 하다 보니까 안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아이가 생겨서 그때 낳게 됐고요. 이제 7살, 내년이면 학교에 갈 나이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운동을 하면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뭐 교사, 뭐 학원 강사 등을 하면서 돈을 벌고 뭐 아이도 낳고 뭐 그런 시기였는데요. 그 일을 관두고 나서 이제 백수가 됐죠. 그래서 대학원을 준비를 하려고 뭐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대학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김종철 부대표께서 당시에 동작을 출마하면서 선거에 도움을 좀 달라라고 해서 뭐 놀면 뭐하나? 선거운동이나 하자 라고 해서 이제 그때 수행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다시 활동을, 학생운동 이후에 다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공간이 이 진보신당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때 당시 공채 1기로 지원을 해서 대변인실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벌써 4년 전 일이네요. 예. 근데 처음에 2002년 지방선거 때 출마하실 때는 제가 그때 한참 이제 학생운동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저한테 이제 도와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선거운동을. 네가 그래 한나라당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면 상대편 후보 그 불법 선거운동이라도 좀 잡으러 다녀라. 아까 이제 제가 2008년에 김종철 후보 이제 수행을 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이제 저희 동네입니다. 예, 저희 동네를 이제 이렇게 이제 띠하고 이제 그때 7번 띠하고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장애인이셔서 이제 사륜 그 오토바이 타고 다니세요. 특이한 엔진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싹 숨었죠. 뒤로 이제 그 아파트 속으로. 근데 보니까 정말 아버지셨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제가 7번 띠를 하고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는 걸 본 어떤 주민이 아버지한테 신고를 한 거였어요. 네, 당신 딸내미 이상한 띠 하고 돌아다닌다고. 그래서 그때 한번 또 큰 갈등을 한번 겪었고요. 하지만 이제 아버지께서 시의원직을 이제 안 하시고, 그리고 실제 이제 생각도 많이 유연한 분이셔서 이제는 저의 아주 중요한 지지자이자 팬이자 조언자가 되었습니다. 뭐 다들 뭐 예상하시겠지만 워낙 소수정당인데다가 조승수원 탈당 이후에는 원외정당이 돼서 사실 정론관 브리핑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하고의 접촉면을 만들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뭐 기자들 중에서는 누나의 그 브리핑이 빨리 그립다, 빨리 들어와라, 4월 이후에 빨리 들어오길 기다리겠다, 예,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대변인, 대변인으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딱 한 가지 중요한 기조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이나 통합진보당이나 이런 야당들의 논평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주제도 비슷하고, 그리고 한 이야기도 비슷하고요. 하지만 그 안에서 진보신당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라는 다짐이 있었습니다. 뭐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모든 당들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환영할 때 진보신당만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고춧가루 뿌렸다 라는 그런 언론 기사가 많이 났었죠. 실제 그 동계올림픽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그다지 많지 않은데, 너무 부풀려서 그것을 이명박 대통령의 치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논평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것은 노르웨이 총격 사건 때
모든 당이 그 피해자들,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죽음만 애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그 총독사건 가해자가 이명박 대통령을 존경하고 그리고 한국의 가부장제 그리고 획일화된 사회를 꿈꾼다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었는데요. 노르웨이 총독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한번 돌아보자.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가부장적이었고 획일적이었는지 그리고 외부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단절되어 있었는지 돌아보자 라는 질문을 던지는 논평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이 회자되었고요. 그리고 실제 진보신당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흔히 말번이라 그러죠. 예, 저는 7번이라서 진보신당 비례대표 후보들 중에 막내이자 말번입니다. 지역 2석 그리고 비례대표 3% 돌파, 다른 당에 비하면 아주 소박한 꿈을 꾸고 있는 진보신당입니다. 그 진보신당의 비례대표 말번 후보로서, 마지막 번호 후보로서 새로운 진보정당의 포문을 여는 마지막 장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